자, 그러면 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논리가 똑같아.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뭐 다 아는 거 나온다. 심리란 뭐야? 응?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저 조사도 해보고 증거도 조사해보고 이런 절차다. 근데 다 아는 거, 요건 심리, 본안 심리 다 알죠? 행정심판에서도 똑같은 얘기. 그래서 요건 심리 결과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 그럼 무슨 판결하지? 각하. 그다음에 요건이 구비됐으면 이제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는 본안 심리를 해서 원고의 주장이 맞다,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 판결을, 이유 없다, 기각 판결을. 다만 예외도 있긴 있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서 사정 판결, 기각 판결 하는 것도 있고, 그지? 그 얘기가 있고. 그럼 뭐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고, 그지? 다만 요건 심리에서 두 번째죠. 소송 제기 요건은 소송을 제기할 때 구비돼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해. 그지? 그런데 소송 제기할 당시에는 요건이 구비가 안 됐어. 그럼 원래 각하를 시켜야 되지만 각하를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까지 요건이 구비되면 사실심 종결시까지, 그지? 즉 1심이나 2심 끝나기 전까지 요건이 구비되면 그 소제기 당시에 흥결은 치유돼서 처음부터 적법한 소송 제기로 허용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마지막 줄. 소송 제기 요건은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구비되면 된다? 응? 마지막 줄.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겠다는 따지면 원래 행정심판을 필수로 먼저 거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행정심판 아직 재결 안 받고 안 거치고 소송 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사실심 종결 전까지만 행정심판 결정 받아오면, 재결 받아오면 치유된 거로 본다.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 전추주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나왔었잖아. 그거 똑같이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와야 되는 것도 소송 요건 중에 하나니까 그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들어있는데 첫째 줄. 행정소송에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느냐 없느냐, 처분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소송 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이 알아서, 소송 요건은 다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당사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응? 그 얘기를 쭉 써놓은 거야. 그치? 세 줄까지. 당사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조사 판단할 사항이고, 특히 이제 뒷부분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러니까 2심 끝날 때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던 직권조사사항, 즉 법원이 조사할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항에 해당하는 걸 상고심, 즉 대법원 올라와서 비로소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즉 상고심에서 알아서 판정할 범위에 해당한다. 마지막 끝부분이 시험에 쓰였었어. 응? 기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 사항이라면 2심 끝날 때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대법원 올라와서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심리의 범위에서 방가로 1번에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 재량 문제 이렇게 써놨는데 별로 언급할 거 없어. 법률 문제는 처분,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이 위법이냐 아니냐 문제고, 그지? 그 다음에 사실 문제는 뭐 청소년에게 술판 사실이 그 이유였다면 그런 사실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법원이 심사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량 문제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냐 아니냐 법원이 당연히 판단할 사항이다는 얘기야. 별건 없어. 응? 다 여기 중간에 교재에서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가로 2번이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 응? 이게 중요한 항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어.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뭐지? 응?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야? 자, 예를 들어서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응? 신청을 받고 행정견이 응답을 안 한다. 무응답, 부작위.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소송을 했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거지? 그러면 이 소송에서 법원이 심사해야 될 내용은 뭐야?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판정을 해야지, 신청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뭐 허가를 내줬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만약에 여기서 응답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만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 신청에 대해서 얘는 행정기관은 허가를 해줬어야 된다라고까지 판단을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은 허가를 내줘야만 하는 결과가 돼. 그러면 결국 뭐와 똑같아? 법원이 허가를 내줘라 판결 내는 거와 똑같아서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읽어봐. 첫째 줄 부작위에 대해서 법원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첫째 끝에 신청의 실체적인 내용도 심리하여 행정청이 처리 방향까지 제시해야 된다는, 이 말은 뭐야?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된다 이것까지 심사 판단하면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긴 있지만 그건 소수 견해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만 해야 된대? 응? 셋째 줄 법원은 단지 뭐만 해야 돼?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인지만을 확인하는, 즉 위법 여부만을 심사하는 데 그쳐야지 행정기관이 신청에 대해서 뭔 응답을 했어야 된다 그 응답 내용까지 판단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게 통설이고 판례야. 응? 그 끝부분이 중요하다. 법원은 단지 뭐만 심사해야 돼? 응답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만을 확인해야지. 응? 행정기관이 무슨 응답을 했어야 된다 이것까지는 판단해서 심사 판단하면 안 된다. 응?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판례 거기 보니까 부작위법 확인소송이라는 거 쭉 어떤 취지의 소송이냐를 써놨어요. 법원이 판결로서 밝혀놨지. 근데 읽을수록 그지 같은 소송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 그지? 읽어보면 부작위법 확인소송이란 행정기관이 신청권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뭐라도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응답 안 하고 있다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응답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란 걸 확인해 줌으로써 그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이 어떻게 돼? 그 신청에 대해서 뭐라도 응답을 신속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하게 하려는 목적의 소송이다. 응? 따라서 그럼 어떻게 돼? 신청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결론,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뭐라고 했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하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행정청은 뭐 해도 돼? 거부해도 되잖아. 응답만 하면 되니까 거부해도 되고, 거부 나오면 또 상대방은 그 거부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면 또 소송을 통해 또 싸우도록 하는 그런 거다. 그게 웃기잖아. 맨 끝말 가면. 그치? 하여튼 읽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이 재판 청구를 받고 심사할 때 기본 원칙, 뭐 대심주의 이런 건 그냥 읽고 지나가요. 서로 대립하게 하는 구조다는 얘기지. 또 다음 페이지 처분권주의도 행정심판에서 다 얘기했어. 응? 야, 이 어떤 처분받고 소송할지 말지, 뭘 이유로 소송할지, 또 소송 제기했다가도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고, 이건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제도가 처분권주의. 그래서 소송 안 할래 하고 취하했는데도 법원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응? 네, 자, 읽고 지나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방가로 3번이야. 변론주의 원칙과 직권탐지주의 보충. 응? 자, 일단 민사소송에서나 행정소송에서나 뭐가 원칙이다? 변론주의라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변론주의가 뭐야?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한다는 게 변론주의 원칙이야. 응?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이상한 규정도 두고 있어.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다. 행정소송법 26조 일단 중요한 밑줄. 동그라미 2번에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26조는 뭐라고 규정이 있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알아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응? 그 다음에 또 뭐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어.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고, 응? 알아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거 변론주의 원칙을 채택한 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알아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그런 직권주의를 규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규정이 있더라도 이거는 뭐야?
행정소송에서도 대원칙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한다는 변론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만 당사자가 주장한 거에 좀 미심쩍은 게 있거나 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중에 뭔가 주장을 안 하는 게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걸 좀 더 명확히 밝혀보고자 법원이 보충적으로 좀 더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지, 전혀 당사자가 주장도 안 한 걸 막 조사하고 판단해 볼 수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일단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동그라미 2번 뭐라고? 행정소법 26조 규정이 중요하고, 이 26조 규정의 취지는 뭐라고? 응? 넷째 줄, 행정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이란 걸 아예 인정 안 하고 배제하고 전면적으로 법원이 다 알아서 조사 판정하는 직권 탐지주의를 채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행정소송에서도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도 좀 더 보완적으로, 법원이 좀 더 알아서 직권으로 좀 보완해서 조사하고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직권 탐지주의를 그걸 보충적으로 인정한 거다. 그 관계가, 이거 중요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별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서 증거 재료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은 2심까지야. 그 얘기야. 사실심 종결될 때까지. 그치? 대법원은 뭐만 판단해? 하급법원에서 법 해석 적용해서 판단한 게 제대로 했나? 요거만 검토하는 거지. 뭐 당사자가 새롭게 뭐 새로운 사실 주장하면 그런 걸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야.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행정소법 26조의 취지 판례 봐. 1번 지금 얘기했지? 그럼 행정소법 26조 이런 규정이 있으나, 두 번째 줄 끝에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막 벗어나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여기 밑줄이야.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응?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고한 청구가 범위 내에서 마지막 필요에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거 이외에 좀 보충적으로 좀 더 사실을 조사해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또 2번도 마찬가지야. 표현만 조금 다르지. 행정소법 26조 규정은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당사자주의 원칙, 변론주의 원칙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 제한도 없이 막 증거조사하고 막 판단할 수 있다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응? 특히 셋째 줄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일건 기록에, 그러니까 소송 기록에 나타나는 거, 현출. 응? 현출이라는 말, 쉬운 말이 있어요. 나타나 있는 하면 얼마나 쉬워. 꼭 그따위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 현출되어 있는. 응? 그래야 좀 유식해 보이나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에이씨, 거지 같은 인식, 그지? 그래서 일단 뭐 당사자 등이 제출하고 이런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 법원이 좀 더 미심쩍은 거 직권으로 좀 더 증거를 조사해보고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막 하는 거 아니야. 당사자가 주장했거나 제출한 기록에 나타나는 있는데 명확치 않거나, 지금 당사자가 기록에는 제출하는데 주장을 안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조금 더 보충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다는 따름이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에도 3번의 첫째 줄 뭐라고 돼 있어? 행정소송에서 기록에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줄. 응? 기록에 나타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또 4번 판례 넷째 줄. 법원이 당사자가 전혀 주장한 적도 없는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도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판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응? 그러니까 기본이
일단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기록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다면 좀 불충분하고 주장 좀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좀 더 알아보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제한으로 막 법원이 전혀 주장도 안 한 걸 막 새로운 걸 조사하고 이럴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의미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야. 그지? 거기도 그 얘기를 하죠. 법원의 성명권 행사 뭐 이런 거 나오면 셋째 줄에 보면 당사자가 전혀 주장한 적도 없는 법률 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권유하고 이런 거 같은 거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원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불충분한 걸 명확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걸 설명 좀 더 해라, 뭔가 뭐에 관한 자료를 더 제출해라 이런 게 성명권 행사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 전혀 주장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또 그런 거를 알려주면서 그지? 법원이 전혀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도 안 한 그런 요건 사실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제출해라 뭐 이런 거 공격 방어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방가로 4번은 법조문입니다. 행정소법 규정인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가 신청이 있어야 이게 중요한 요건이지.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 내려가지고 행정심판 기록 제출해라. 그지? 그러면 제출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행정심판 거치고 왔을 때를 전제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고 중요한 거는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그 다음에 5번, 6번은 뭐 별건 없고 행정심판은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우리가 해석하죠. 소송은 일반인들 방청하는 상태에서 공개로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두 번째 말로 공격방어에 주는 걸 원칙으로 삼아 구술 심리를 그지? 근데 행정심판법은 뭐라고 써 있어?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 심리 또는 서면 심리로 한다 그래갖고 어느 방법을 할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선택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큰 4번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라고 길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판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그게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유리한 사실을 주장도 안 하면 증명을 못 해내면 불리한 판결 받게 된다 이런 논리야. 결국은 한마디로 결론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고 자기가 증명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뭐 말은 길게 썼지만 관련해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봐봐. 맨 밑에 749쪽에 당사자는 아까도 나왔지만 사실심 종결까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전심 절차에서 예를 들면 전심 절차는 뭐 행정심판 단계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 단계 와서도 주장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다. 그지? 또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것도 2심에 와서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어느 단계까지만 사실심까지는 그게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겠어? 무슨 소송을 했어? 원처분이 위법이니까 원처분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뭘 주장해야 됩니까?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점을 주장해야지 원처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우지는 않고 행정심판 재결이 위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되지. 뒤에 재결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뭐에 대해서 소송할 때 주장해야 돼?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때 주장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엇갈리는 거잖아.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그러면서 재결이 위법이 있다는 이유? 그건 안 되는 거야.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때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야 되고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때는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걸 주장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엇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장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어. 그치? 네, 그 다음에 자, 뭐 판례 다음 페이지 있는데 별건 없어. 그 얘기는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대. 그럼 먼저 뭐야?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일단 먼저 그 처분이 위법이라는 걸 먼저 주장해야 된다. 당연한 논리지. 그러면 이제 그에 대응해서 위법이라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위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돼, 입증을. 그러면 이제 그에 대응해서 피고인 행정청은 아니다, 위법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또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되겠지.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지? 예. 입증 책임 마찬가지입니다. 응? 입증 책임 마찬가지. 자, 관련해서 입증 책임 문장이 있는데 기본 결론이 뭐라고?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이 기본 논리만 생각해. 그럼 판례로 확인해봐. 자, 자, 판례에서 뭐 1번은 별건 없어.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2번 봐봐. 앞에 딱 보니까 과세 처분이 위법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대. 응? 근데 뒤에 증명해야 될 문제가 나왔어. 뭐가 증명해야 될 문제래? 과세 처분이 적법이며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한다. 이게 지금 이 쟁점이야. 그지? 그게 증명해야 될 문제지? 과세 처분이 적법하고 과세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 이게 증명해야 할 문제야. 근데 이게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야? 세금 부과하는 행정청이 유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할 문제야,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똑같아. 다섯 번째 줄, 과세 요건 사실,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 그건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딱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면 증명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지? 그거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거기도 읽어보면 일단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한다. 이거를 행정청이 먼저 입증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그 반대, 세금 부과 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위법이다. 이거는 이제 상대방 원고 측에서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그런 거지. 서로 양쪽에 지한테 유리한 사실은 지네들이 입증하고 공격 방어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 응? 그러면 3번은 뭐가 입증할 문제야? 판례 3번은. 응? 토지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이다. 그럼 이게 세금 부과가 됐으니까 싸울 거 아니야. 이 자기 토지는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란 점. 이거는 누가 증명되면 누가 유리한 거야? 토지 소유자인 원고 측이 유리하니까 그건 원고가 증명해야 될 문제지. 얼마나 쉬워.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유리하게 되는 측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4번도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야, 개인 택시 면허 받기 위해서 무사고 운전 경력 몇 년 채워야 된다. 무사고 운전 경력 몇 년 채웠다는 거는 면허 받고자 하는 그 면허 거부당한 싸우는 원고 측이 증명해야 되겠지, 당연히. 5번도 마찬가지. 5번은 어떻게 돼? 뭐 주장하고 증명하는 거야? 응? 기준이 미달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 거. 불허가 처분한 게 적법이라는 점은 당연히 불허가 처분한 행정청한테 유리한 거니까 행정청이 입증해야 된다. 너무 쉽네. 자, 특히 중요한 거 6, 7 중요합니다. 응? 6번. 어떤 처분이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당연 무효니까 무효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은 일단 먼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그것이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지. 먼저 원고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지. 먼저 피고인 행정청에서 무효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없다는 거야. 응? 그지? 그 다음에 7번도 재량행위인데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일탈 남용됐다. 위법이란 점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이 먼저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런 얘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 반대는 이제 행정청이 또 방어해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고. 자, 그런 논리. 8번은 생략해도 알겠다. 그죠? 두 번째 줄에 허가 취소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거는 그치? 응? 취소해야 될 필요성은 행정청이 취소하려고 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겠지. 응? 그 논리 너무 당연해. 응.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을 보자. 원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야. 구속받는 건 아니다. 응?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응? 특별한 사정이. 가볍게 읽고. 네. 동그라미 2번은 행정소송,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실에 대해서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어떻게 돼? 민사재판,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하는 법원이 알아서 뭐 할 수 있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한 거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정,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구속받는 건 아니라는 의미야. 응? 응. 자, 가볍게 읽어도 돼요. 자, 쌍가루 5번. 처분 사이의 추가 변경은 특히 요새 강조되는 것들입니다. 응? 처분 사이의 추가 변경 중시. 자, 의의를 읽어보면 처분 사이의 추가 변경이란 처분에 대한 소송 계속 중. 가로치고 어떻게 돼?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어느 때까지? 사실심 끝나기 전까지. 응? 그 사이에 뭐야? 행정청이 애초에 처분한 이유로 내세웠던 거와 다른 이유를 또 추가한다든지 다른 이유로 변경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놨는데 상대방이 뭐 했어?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나한테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시킨 건 위법! 그리고 주장해서 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소송 제기되니까 행정청이 얘한테 영업정지한 이유는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다. 뭐 다른 이유도 있다. 위상불량이라는 이유도 있고 뭐 이런 이유를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표시만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추가한단 말이야. 그럼 법원은 행정청이 소제기 이후 변론 종결 때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 추가한 이유까지 고려해서 그 처분이 위법인지 재판해야 되냐 이거지? 응?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죠? 자, 1번을 읽으면서 첫째 줄 끝에 이 처분 사이의 추가 변경은 시점상 어느 때부터 어느 사이에 문제되는 거야?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끝나기 전 사이. 그때까지만 행정청이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응? 그거 꼭 알아두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문제야. 그런 문제하고 또 뭐 있어? 처분 이유를 사후 제시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처분 이유 사후 제시는 뭐야? 행정청이 예를 들어서 이거지. 어떤 사람한테 영업정지 시키는데 이유를 제시를 안 하고 했어. 이유 제시 없이 넌 영업정지 몇 개월이야 이렇게 나갔어. 근데 이유 제시 안 하면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야. 그랬더니 행정위원이 잽싸게 빠뜨렸어. 나중에 빠뜨렸던 이유를 다시 제시해. 다시 보내주면 뭐야 돼? 치유되는 거로 인정되지? 이유 제시 안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시해주면 치유되는 거. 언제까지? 쟁송 종결되기 전까지, 쟁송 제기되기 전까지. 그치? 요거는 뭐야? 애초에 이유를 제시 안 한 처분이 위법이라서 나중에 보완을 해서 치유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었던 거를 나중에 이유를 보완을 해서 적법한 처분으로 유지시키는 거지. 그게 처분 이유의 사후 제시야. 이미 공부한 사람도 알잖아.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처분 사이의 추가 변경은 행정청이 이유 제시하면서 처분했어.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행정청이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 이유만 갖고는 그 이유만으로 한 건 아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다면서 좀 더 보완을 하려고 추가시키고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맨 처음에 처분한 그 자체가 이유를 제시 안 한 거하고는 다른 문제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소송 도중에 추가하고 변경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조금 다른 문제라고. 응? 이유의 사후 제시는 애시당초 이유를 제시 안 하고 해서 위법한 처분인데 그걸 빨리 이유를 보내준다든지 해서 사후에 보완 조치하는 거고 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처분 사이의 추가 변경은 이유 제시하고는 다른 거, 사후 제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어떻게 다르냐? 설명을 했으니까. 그지? 이거 작년도 시험에도 나온 거야. 응?
그다음에 알아두고, 그다음에 허용 여부 뭐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행정청이 맨 처음에 냈었던 이유를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경하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하자면 법원이 그걸 추가하거나 변경한 이유까지 포함을 해서 그 처분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할 때 고려해야 되느냐? 이 문제란 말이야. 응?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청이 추가 변경한 이유는 무시하고 원래 내세웠던 이유만 갖고 재판을 해야 되냐?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은 아무 규정을 안 해놓고 있어요. 행정소송법 자체는 규정이 없어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750페이지 맨 아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응? 자, 조금 아까 예를 들면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지? 응?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했는데 상대방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는 그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야. 하고 이제 준비해서 소송을 냈어. 그런데 행정청이 뭐야? 얘한테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한 이유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다. 또 다른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다만 상대방한테 표시를 안 해줬을 뿐이지 하면서 추가한단 말이야, 소송 도중에. 그런데 그거를 법원이 그거 추가한 이유까지 다 고려해서 재판을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이제 관련이 돼. 하나는 상대방이 너무 불리해져. 상대방은 준비를 안 했잖아. 맨 처음에 문서에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만 썼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준비해서 반박, 소송에 이기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소송 중에 느닷없이 위생불량이라도 갑자기 딱 행정청이 제시하는데 그 반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불리한 입장이 놓여. 이건 좀 문제가 있어. 그는 우리 앞에서 말하는 신뢰보호 원칙과도 관련해서 상대방한테는 행정청이 이런 이유만으로 했다고 제시해놓고서는 나중에 다른 이유를 또 추가하면 상대방만 불리한 입장이 놓이니까, 그래서 그것 좀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전혀 법원이 고려를 안 하고 애초에 내세운 이유만 갖고 재판하자니, 그럼 만약에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한 건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한다. 판결해도 다른 이유, 행정청이 원래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래 놓으면 그 이유는 그 재판에서 고려 안 했잖아. 그러면 원래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 내려도 행정청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시 또 영업정지를 또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싸워야 돼, 소송으로. 그러니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그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서 재판하는 게 한 번만 재판하고 경제적이잖아. 응? 그러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너무 불리하고, 그것도 허용을 안 하자니 재판을 경제적으로 하진 않게 되고, 응? 문제가 있어.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응? 마지막 줄에, 넷째 줄에, 응?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겠다라는 게 통설 판례예요. 응? 그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는데, 제한된 범위가 바로 뭐야?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만 뭐 할 수 있다고?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법원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재판한다. 응?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게 중요한 단어죠. 응? 그러니까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건 말 표현만 좀 어렵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행정청이 나중에 내세운 이유가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야. 응? 응.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청이 이유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건 소제기 이후부터 언제까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한단 말이야. 응? 응. 자, 1번의 끝에 있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추가 변경하는 사유는 어느 때 있었던 사유여야 돼? 애초에 처분할 때 있었던 사유여야 돼. 다만 그거를 이제 문서에 상대방한테 써보낸 건 아니지만 처분할 때 애초에 있었던 사유로 해야 돼. 원래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재판할 때 처분 이후에 변화된 사정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것까지 고려하면 안 되죠. 처분 시의 법과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지.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네. 추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는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또 중요해. 자,
처분행정청이 처분할 당시에 제시했던 이유 이거를 바꾸지는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첫째 줄은 애초에 처분했던 이유를 바꾸지는 않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이 이런 것도 있었다.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애초에 내세웠던 처분 사유를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면 이거는 애초에 내세웠던 처분 사유를 새로운 걸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거는 허용되는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해요. 첫째 줄, 둘째 줄.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 이게 바로 이제 처분 당시에 이유를 변경하지는 않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이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추구한다든지 애초에 내세운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지금 앞서 공부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거는 허용되는 거고 법원은 그 주장 행정청이 내세운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재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는 건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건 아니죠.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건 처분한 애초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 변경이란 건 없는 거기 때문에 처분 변경에 따른 소송의 변경이란 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별걸 다 엮어서 내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야.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문제는 처분을 변경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러므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면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면 상대방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했다고 처분 변경에 따른 소송 변경을 해야 돼?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처분 변경이란 건 있지도 않은 거니까. 자, 4번. 그지? 그 다음에 1번 판례 쭉 읽어보고 밑에서 넷째 줄 1번 판례 중요한데 밑에서 넷째 줄 공부해요. 자, 행정청이 추가 또는 변경시킨 사유가 당초 처분할 때 명시하지 않았을 뿐 처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뭐야?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추가 변경한 이유가 동일성이 있는 사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두 개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행정청이 나중에 내세운 이유를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지.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보자. 아까 청소년 때 술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를 했는데 소송 제기 이후에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얘가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명시하지 않았을 뿐. 그렇게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청소년이 술 팔았던 이유와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는 사실상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동일성이 있는지는 두 개의 이유를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지 처분 당시에 있었던 이 사유고 상대방도 알고 있었던 사유다. 이 이유만으로 동일성이 있는 사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 끝부분이 시험에 쓰인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판례. 이제 새로운 거죠. 자, 3번 판례의 그 밑줄 앞부분은 위에서 얘기한 거야. 애초에 처분한 이유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조문만을 추가하거나 애초에 처분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는 다른 문제로서 허용되는 거다. 하지만 마지막 밑줄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처분의 근거법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새로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때는 그거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이유로 새 처분을 다시 하는 거야. 당초의 처분 이유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처분의 근거법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새 처분을 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그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는 거로 볼 수 없고 그건 허용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논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753에서 755에 이제 제목이 있잖아. 그죠? 753은 뭐야?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한 사례 이꼬로 행정청이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소송 도중에 추가한 이유가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인정한 사례. 그럼 같은 이유라고 보면 법원이 나중에 행정청이 주장한 이유도 같이 고려해서 재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1번 같은 거 보면 맨 처음에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신청받고. 근데 거기에 뭐야? 법이 정한 허가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를 내세웠어. 맨 처음에 허가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뭔 이유를 주장했어? 이격거리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뛰어야 될 거리를 위반했다 이거야. 사실상 그거는 허가 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니까 사실상 같은 이유다. 이렇게 인정된 거지. 자, 뭐 되게 많아. 응?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있어봐.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게 뭐가 있을까? 뒤로 가볼까?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나 보자. 9번 볼까요? 9번? 네. 페이지 9번 보니까 뭐 토지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지? 신청받고 불허가 처분했는데 행정청이 맨 처음에 무슨 이유를 내세웠어? 너 토지 형질 변경 신청한 지역은 국립공원에 인접한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이니까 그 땅 합리적인 이용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응? 이러고 거부를 했나 봐. 그죠? 그런데 소송이 들어가니까 소송 중에 무슨 이유를 추가했어?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를 또 내세웠는데 그건 사실상 같은 이유다. 응? 이런 얘기죠? 사실상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이유라고. 그 다음에 13번도 시험에 쓰였다. 13번 역시 산림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했는데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뭐였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제한되는 거다라는 이유였어. 그죠? 근데 소송 도중에 무슨 이유로 추가했어? 자연경관, 국토 및 자연유지 환경보전 이런 걸 내세웠어.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인정한 사례. 응? 그죠? 그런 게 있죠. 반면에 755쪽에 같은 사유, 사실상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 오히려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시험에 더 많이 쓰였어. 그래서 3번. 그지? 3번을 보면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뭐였어? 무슨 발급을 거부했는데, 그죠? 거부한 이유가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뭐였죠? 중기 취득세를 안 내고 있다는 이유야. 체납. 그럼 중기면 뭐 이 건설기계 같은 거 큰 기계들 있잖아. 그거를 사고도 취득세를 안 내고 있다는 이유와 뒤에는 뭐야? 그냥 자동차세 안 내고 있다는 이유. 이거는 사실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별개의 이유다. 응? 그래서 인정 안 한 거. 그 다음에 5번. 자, 석유 판매업 불허가 처분. 아마 주유소 허가 신청받고 거부했나 봐. 근데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뭐야? 그 주유소 들어설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뭐야? 부대장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게 내세운 이유야. 부대장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 응?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와 나중에는 뭐야? 부대의 탄약고에 근접한 위치다라는 이유. 그지? 이건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없대. 부대장 동의가 없다는 거하고 탄약고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이유하고는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세운 이유는 법원이 고려 안 해. 재판에 있어서. 그 다음에 7번 넘어가자. 7번 넘어가고 10번이 또 시험에 쓰였네. 10번 보면 무슨 종합 주류 도매, 그러니까 술 도매상 면허를 취소하는데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뭐야?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 거래했다는 이유야. 응? 그래서 면허를 취소했는데 소송 도중에
무면허 술집업자,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술을 공급해줬다는 이유야. 이 둘은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없다. 응? 세상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주로 나온 게 뭐가 있나? 하여튼 뭐 더 안 해도 되겠다. 대체로 무슨 논리인지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판례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7페이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6번. 자, 소송이 제기됐어. 법원이 소송 대상인 처분이나 재결,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자, 국민 측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불이익한 처분 같은 걸 받고 소송을 제기했고, 시간 되게 많이 걸리겠지? 응? 처분이 행해졌고 처분을 받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고, 응? 소송 제기해도 또 판결 내릴 때까지 엄청 시간이 걸리죠. 이 사이에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안 바뀌는 경우도 많겠지만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자, 법원이 이 시점이 그러면 판결 내리는 시점, 응? 그다음에 이거는 처분이 행해진 시점. 그러면 이때 법에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을 했을 텐데, 이 당시에 법에 따라서 이게 중간에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 중이다. 응? 그러면 법원은 이 처분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즉 판결 시점에 시행 중인 법에 따라 위법인지를 가려야 되냐, 아니면 행정청이 국민한테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인지 가려야 되냐. 그지?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응? 어느 법에 따르냐에 따라서 위법인지 적법인지가 달라질 수도 있지. 응?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합니다. 단가로 1번. 취소송하고 무효동확인소송은 뭐가 대상이야? 소송 대상. 처분이나 재결이 대상이지, 그냥 처분으로 줄여고 공부하면,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청이 국민한테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을 가려야 된다는 얘기야. 처분 시. 응? 처분 이후에 법 바뀌고 사정 바뀐 것, 이거 위법 판단하는데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응? 그래서 제목만 공부해도 돼. 밑줄하고 설명 읽고. 그 다음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처분실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응? 일단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건 뭐야? 처분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위법인지 판단해야 된다, 법원은. 그런데 자, 소송을 낸 원고 국민은 언제까지 이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해서 주장하고 근거 무슨 자료 제출할 수 있어? 그렇지. 소송 제기해서 2심 끝날 때까지, 2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이 처분이 왜 위법인지 막 주장하고 자료 제출할 수 있지, 법원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실심 변론 끝날 때까지 주장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을 해서 처분 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야. 응? 따라서 그거 잘 읽어봐야 돼. 처분 시를 기준으로 위법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응? 그거는 두 번째 줄에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는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이며, 판단하며 처분이 있고 난 후 법이 개정 폐지되거나 사정 변경된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나 상대방 국민이 처분 당시에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서 처분 당시의 어떤 사실 상태에 대한 주장 내지 증명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제출할 수 있는 거고, 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주장되고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을 해서 처분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러면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어느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 어느 때 당시의 법, 처분 시의 법. 다만 그 어느 때까지 주장된 걸 다 종합을 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주장되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을 해서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 판단한다는 거다. 그거 알아두고. 그러나 방가로 2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소송 대상이 뭐지? 부작위야. 부작위란 건 신청받고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 자, 그러면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데 어떤 때 할까? 자,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뭐해? 응답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소송을 냈는데, 자, 소송 판결 나오기 전에 판결 도중에라도 행정청이 뭐를 해버리면, 뭔가 응답하는 조치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걸 해버리면 어떻게 돼? 있게 되면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부작위는 없어져 버렸어. 응? 그러면 이 소송 어떻게 되는 거야? 소송 대상이 없어졌고 이거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거 필요도 없어졌어. 그러니 뭐야?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 상태가 위법임을 판결을 내리려면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판결 내릴 때까지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즉 사실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판결 내릴 때까지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돼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거야. 부작위가 위법인지.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판결 시, 엄밀히 말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엄밀히는 그렇게 말하고 보통 판결 시라고 얘기를 한다. 응? 판결도 그렇게, 판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판례를 보면, 밑에 판례를 보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 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지속될 때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줌으로써 행정청도로 판결에 따라 뭐라도 응답을 하게 하려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서 넷째 줄 중간 끝에 봐봐.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하기 전이나 후를 통해 판결 시점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서 뭐라도 응답을 하면, 응? 뭐라도 거부 처분 같은 응답이라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부작위 상태는 해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재판할 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소송의 소외이익이 없어져서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 언제까지 부작위 상태가 지속돼야 돼? 판결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결 시점까지 지속됐을 때 판결 시점에서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결한다. 응? 판결 시 조심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판결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도 잠깐 쉬었다 하자, 빨리. 응?